사실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터를 바꾸기 위해서 투쟁하지만 그 목소리가 세상에 잘 전달이 되지 않아요. 오늘도 저희가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 투쟁 집회에 다녀왔는데 얼마 전에 세계일보에서 덕성여대 군회장님 인터뷰를 열심히 해가더니 너무나 왜곡하는 기사를 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화가 나서 플랫폼 C에 그것과 반대로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글을 실기도 하였는데요. 뭐 언론이 전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간담회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좀 딱딱하게 뭐 우리 왜 싸운다 뭐 했다 이런 것보다 투쟁 과정에서 좀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사람들 5명과 만나서 정말 좋았던 사람들 5명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 이런 투쟁이 우리가 이런 점에서는 되게 보완해야 될 점이 있구나 혹은 이런 점에서는 되게 연대를 강화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좀 그런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고 사업장별로 이야기해 주신 다음에 또 여기 계신 청중분들이랑 온라인에 참여하신 분들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사업 전문원으로 있다가 미투를 하고 퇴고가 됐다 얼마 전에 복직한 정민영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식품 노조의 파리바게트 지회에서 지회장을 하고 있고요. 하는 일은 파리바게트에서 제빵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덕성여대에서 청소 미화 일을 한 지가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한원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콜센터인데요. 유베이스의 원거리 전환 배치와 징계 해고에 맞서서 저희 콜센터 상담사 권리 존중 위에 싸우고 있는 유베이스 수원 상담사입니다. 저 이름은 윤난희입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긴 얘기 없이 저희가 우선은 마무리를 우리를 즐겁게 해준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우선은 우리를 빡치게 했던 사람들 아 진짜 안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 사람들 5명에 대해서 사업장별로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빡치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 만났으면 좋았겠다라기보다는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은 사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첫 번째로 노조위원장입니다. 너무 슬퍼. 제가 미투를 하고 나서 사실 안에서 묻혔어요. 내부 고발을 한 이후에 다들 은폐가 됐고 저 외에 다른 피해자들은 그냥 계약 기간 만료 형식으로 다 나갔거든요. 안에서 이제 좀 괴롭힘도 있었는데 참고 다니다가 해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노조위원장입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 밖에서 만났는데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더니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마주친 것은 저희 기자회견장이었어요. 이제 그때 플랫폼 씨도 함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해주시고 이제 제가 해고된 이후에 복직 투쟁을 할 때 많은 단체들이 연대를 해주셔서 이제 그 사업장에 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기자회견 최전선에서 그 회견을 이제 가로막고 들어가라 시끄럽다 회방을 놓으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결국에 제가 이제 복직을 했는데 복직된 이후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이제 노조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노조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가입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노조 가입이 안 됩니까? 복직했고 저 노조 가입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제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인물이라서 가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고 제가 너무 귀찮게 화장실 앞까지 쫓아다니고 정수기 앞에도 가고 계속 쫓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속마음이 나온 거긴 한데 그 이후로도 지금 아직 노조 가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되게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 위치에서 그 회사에서의 그런 압박이 주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싶고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노위에서 만났던 그 직장 상사분들이시거든요. 이제 제가 해고가 되고 나서 이제 복직 투쟁을 하면서 진노위에서 승소하고 중노위에 갔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해고되는 걸 통보받았던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딱 그 두 상사가 저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너가 예산이 작년 예산까지밖에 없어서 12월 임금까지밖에 못 주지만 1월 임금 너 1월달 일한 것까지는 내가 챙겨주겠다고 이렇게 당연히 받아야 될 급여인데 진짜. 챙겨주겠다.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사수해서 챙겨주겠다. 그러고 막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나가면 뭐 할 거냐, 뭐 공부할 거냐, 뭐 생각해놓은 일이 있냐.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안타까워하셨었어요. 저는 그건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계셨던 분은 제 얘기를 하고 답변을 참아 못해서 이제 앞에 있는 휴지 뜯어서 이제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그 눈물 또한 저는 그때는 정말 진심이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중노위에 차측 변호인으로 나오셔가지고는 지금까지 야근 크루들이었는데 정인영 일 못한다. 그리고 정인영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로 업무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았고, 그런 이유로 복직은 어렵다. 예. 사람들이 누구도 저와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그 두 분도 왜 내가 알던 모습이 아니지? 굉장히 큰 실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제가 복직을 하고 같은 층에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간은 물론 분리가 되었어요. 그분은 조금 먼 곳에 계시는데 그래도 요즘에 조금 미안하신지 제가 저녁에 또 물 받으러 가거나 화장실 갈 때면 이렇게 굉장히 크게 인사해 주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근데 한 분은 제가 혹시라도 말을 섞을까봐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시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저와 누군가가 있으면 제 옆 사람을 굳이 불러서 여기 앉으라고 이렇게 막. 아무튼 굉장히 가깝다 생각했고 저를 굉장히 아껴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사측의 요청에는 어쩔 수 없이 저에 대한 폄훼와 헐뜯음에 동참할 수 없었던 그 두 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분은 알바 사장이에요. 제가 해고 기간이 2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해고가 됐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이제 문화예술계의 다른 업체에 제가 알바를 했어요. 근데 제 사정을 얘기하면 보통은 입사를 시켜주지 않더라고요. 딱 한 군데에서 입사를 이제 승인을 해주셨는데 진짜 감사했지만 퇴근도 안 시켜주시고 그리고 저희 회사 일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 막 한참 논란됐던 그 박원순 시장을 옹호하는 얘기를 자꾸 저한테 하고 그 피해자가 거짓말쟁이다라는 것을 마치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뭔가 돌려가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굉장히 그래도 문화예술 그 현장에서 굉장히 명성이 있고 나름 활발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도 이렇게 피해자 앞에서는 가혹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현장에 있는 수많은 저와 비슷한 입장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큰 고충을 겪고 계실까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저는 진노위, 중노위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승소하고 복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투했던 그 성폭력이죠. 성폭력을 가해했던 사람은 이제 1년형
했고 형사리를 했고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도 저는 일부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그런 소송을 이기고 복직을 하는 입장인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변했고 이제 마치 공기처럼 있는 것 같지만 제 주변엔 아무도 없어요. 엘리베이터 제가 5층에 이제 근무를 하는데 초반에는 저랑 엘리베이터도 안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이제 제가 타면은 굳이 다른 거를 기다렸다 타신다거나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전처럼 막 밝게 인사하고 말을 걸면은 그냥 진짜 아주 빠르게 대답하고 피하게 바꾸고 그리고 외부 행사에 제가 참여를 해서 앉으면 누군가 옆에 앉으면 그 사람이 자리를 떠요. 결국에 혼자 앉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관계들이 그 사람들이 뭐 나쁘다기보다는 뭐랄까 제가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약간 그런 변하는 모습들이 안타깝고 좀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한때는 다들 좋은 동료였고 제 주변을 구성하는 소중한 사람들 중에 일부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해고될 때 제 상사였던 분, 그분은 이분은 제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만나지 않아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직속 상사가 저와 제 동료들에게 성추행을 할 때 그 사실을 직접 알렸던 분이고 그 분이 그 당시에 이제 성보충위원이셨거든요. 해결을 해주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 가해자를 부정했고 제가 해고된 이후에 법정에서는 제가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없었던 사실을 말한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지금은 위증 재판을 받고 계세요. 저는 그래도 해고가 되는 그 마당에도 그래도 사람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입장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때 막 술을 쓰시고 했던 모습 때문에 조금 힘들었었어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본인이 성보충위원으로서 제대로 처리를 하셨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있는 직장에 있었던 그 친구들이 굳이 회사를 나가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만 했다면 사건이 이렇게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그렇게 저는 5명을 뽑아봤어요. 네, 저희는 그 2017년도에 불법 파견으로 인해서 설립된 제빵기사 노동조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1년 계속 투쟁을 하긴 했었는데 21년도에는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그리고 뭐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투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천막노동도 하고 단식 투쟁도 하고 그 과정 중에 이제 만났던 사람들인데요. 첫 번째는 좀 미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약간 이해를 못하는 저희가 왜 저러실까 이해를 못하는 분인데 저희는 그분이 이름을 몰라서 세계 최강 빵언니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빵언니. 뭐냐면 이분 19년도 투쟁할 때부터 뵙긴 뵀는데 저희가 이렇게 피켓팅을 하러 본사 앞에 양재 본사가 있는데 본사 앞에 가면 그 앞에 그 회사 정문 앞에서 본인도 피켓팅을 하고 계세요. 무슨 내용이냐면 파리바게트 빵은 세계 최강 빵입니다. 뭐 이런 피켓팅을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그 이제 회사 직원들이죠. 와이셔츠 입은 그런 사무직 직원들한테 한 명 한 명 고개 숙여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가서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뭐라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무슨 방송에서 이런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괜찮아요. 네. 방송에서 빵에 안 좋은 것에 대한 어떤 뭐 방송이 나와서 자기는 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여러 브랜드를 다 찾아가셨대요. 뭐 뚜레쥬르, 빵곰터, 뭐 이런 다 이렇게 뭔가 쫓겨났는데 파리바게트에서만 답변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 이후로 주 2회씩 낮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세계 최강 빵입니다라는 피켓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특이하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저희 회사에서 돈 주고 시키는 거 아니야? 했는데 저희 회사는 뭐든지 간에 이슈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와 있는 것도 싫어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회사를 상대로 투쟁을 하니까 이분이 저희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추운 겨울날에 이제 저랑 저희 수석부부장님이 뭐 피켓팅이랑 이제 뭐 이렇게 하려고 이제 앰플을 들고 가서 이제 현수막 걸고 이제 진짜 추운데 막 이러고 떨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자기도 이거 해야 되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음악 소리를 줄이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야, 음악 소리 좀 줄여!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약간 동년배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이게 비난하거나 비웃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근데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추운 날 이거 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너는 근데 이거 왜 하냐? 이러는데 제가 할 말을 잃은 거야.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러면서 왜 하고 있지? 하여튼 그랬고 그때 19년도에 이제 어쨌든 저희도 그때도 투쟁이 한번 끝나가지고 못 보고 있다가 21년도에 투쟁하면서 또 갔더니 다시 또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또 투쟁을 하니까 그분이 그 구호를 하나 또 더 만들어 갖고 왔는데 뭐였냐면 저는 파리바게트의 팬입니다. 그분이 아직도 와셔가지고 피켓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는 조비타라고 부르는데요. 조비타.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단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단식을 하는데도 회사는 당연히 무대 응원을 계속 했고 그래서 한 13일차 단식한 지 한 13일차쯤 됐나? 그 회사의 상무가 조용찬 상무라고 있는데 그분이 비타오백을 들고 찾아오신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죠. 이거 몰라서 그러고 몰라서 하는 겁니까? 막 했더니 저한테 말 좀 이쁘게 하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했고 이제 뭐 자기도 내용 다 아는데 너 솔직히 너 네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어서 여기 왔어. 네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돈을 요구한다거나 다른 뭔가를 요구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뭐 휴식권 보장하고 약속 지키라고 밥 굶고 있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막 화를 내고 막 얘기를 했더니 아유 뭐 이러면서 이제 비타오백을 쓱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나죠. 단식 중인데 지금 먹고 죽으라는 거냐고 이렇게 뭐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 이거 떡국 아닌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뭐 국회의원도 당황하신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 당황을 했으면 그냥 아유 미안해 하고 가면 되는데 당황한 마음이 더 이렇게 주절주절 거리는 거죠. 아유 국회의원들도 다 먹고 하는데 뭐 아유 뭐 먹고 아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쫓겨났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는 왜 와가지고 복장을 뒤집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어떤 국회의원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 국회의원이 회사에서 왔다 갔나요? 그래서 왔다 갔다 그리고 빈손으로 왔나요? 그래서 비타오백 들고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가 너네 직원이 앞에서 단식하고 있는데 너네 한 번이라도 가봤냐? 그랬더니 안 가봤다고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안 가볼 수가 있냐? 혼냈더니 무섭다 그랬대요. 사람도 많고 어쩌고 인종님도 맨날 지랄 맞고 무섭다 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그 한번 찾아가라. 내가 국회의원이 몇 월 며칠에 방문할 거니까 그 전에 너네 먼저 가가지고 그 사람들 한번 만나. 그리고 빈손으로 가지 마. 이 빈손은 저희의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좀 들고 가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손이 무겁게 오신 거예요. 딱 그 정도 수준의 회사다. 그리고요. 그분은 또 약간 제가 좀 곁다리로 얘기하자면 저희가 17년도 투쟁할 때 모성권 보호 관련해서 투쟁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조합원 중 한 분이 이제 회사의 부적절한 대처로 유산을 하셔가지고 그것 갖고서 막 투쟁을 했었는데 그때도 17년도에도 투쟁이 끝나고 그분이 만나고 싶다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계속 자기는 페미니스트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나는 되게 그런 그 딸도 있고 페미니스트라서 박근혜를 찍었다고 통째로 남기게 그런 들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단식을 하면 거기서 이제 집에 왔다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진짜 상주하는 거거든요. 계속 창밖에서. 그러면 진짜 밤이고 낮이고 이상한 사람들 되게 굉장히 많이 와요.
그 중에서 취객도 저녁이 되면 취객도 많이 오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취객은 미성년자들이었거든요. 미성년자들이 자려고 누웠는데 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갔더니 저희 깃발 그 노조 깃발 깃대를 부러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났죠 당연히. 그래서 싸움이 나서 이렇게 붙었는데 갑자기 걔가 우리 아빠가 경찰청장이라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희를. 지들이 부러뜨렸는데 그래가지고 막 저희가 아빠 저 여기 뭐가 났는데요 형사 차 세대 보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로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서에 같이 끌려갔거든요. 다 같이 갔어요. 근데 폭력이 약간 일어나가지고 다 같이 경찰서로 갔는데 거기서도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냐 그런 소리를 하고 제가 저 사람 아빠 경찰청장이라고 하니까 확인해보라고 막 하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도 이제 상급단체에서 오셔가지고 이분들 파리바게트 노동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힘들게 이렇게 단식 투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좀 적당히 하고 너네 적당히 하고 가라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또 그 어린 학생이 또 뭐 그 나이 처먹고 뭐 파리바게트에서 일하는 거에 뭐 자랑이라고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김앤장 써서 당신들 가만둘 거야.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김을 파손한 거는 제가 이렇게 뭐 어떻게 원하고 원치 않고 떠나서 당연히 그냥 무조건 기소가 된다 하더라고요.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사과하러 왔었거든요. 근데 그 경찰청장 아들이라고 했던 분이랑 너무 똑같이 생긴 남자 어른이 오신 거예요. 경찰청장이세요? 되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취객들 그런 분량이 많았고 다음에는 그 회사 변호사들인데 저희가 이제 투쟁을 되게 오랫동안 하고 맨날 그 SPC랑 되게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송을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 뭐 가처분, 뭐 업무방해, 뭐 명예 엄청 많이 걸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사례를 얘기를 하면 회사에서 그 속장을 저희한테 서면을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내용을 보면 진짜 다 기가 막히거든요. 진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런 글을 쓰고 이런 주장을 하려고 변호사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는 뭐였냐면 저희가 한남동에서 그때도 이제 피켓팅을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어떤 다른 노조 조합원이 지나가다가 파리바게트 지회장님이시죠? 이러면서 자기가 반가운데 해줄 건 없고 이걸로 따뜻한 음료라도 사주세요 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2만 원을 꺼내서 저한테 건넸어요. 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가세요 근데 받으세요 해가지고 제가 그럼 잘 받겠습니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속장에 뭐라고 찍었냐면 서로 그 앞에서 서로 돈을 주고받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회장을 비난했다. 뭐라고 저는 되게 세상에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는가. 정말 사진도 그냥 이런 자세였거든요. 이런 자세인데 이게 서로 회장을 비난하는 퍼포먼스였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단식을 한 53일 하고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희 집 간부들이 집단 단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간부들이 단식을 하는데도 당연히 또 회사가 무대응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 현수막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그 SPC 주변에 다 둘렀어요. 무슨 현수막이었냐면 SPC 파리바게트 여기 사람이 죽어간다. 왜냐면 밥 굶고 계속 정말 이거는 죽자고 하는 거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현수막 둘렀더니 회사가 당연히 또 가처분 신청을 했고 거기에 변호사들이 어떤 논리로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 죽은 사람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소장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재판에 갔는데 거기서도 계속 여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허위사실이고 저들은 어쩌지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기 지금 사람 굶고 있어서 이거는 그래서 빨리 나랑 대화 좀 하자고 사람이 죽었는데 표현을 쓴 건데 어떻게 사람이 굶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사람이 정말 죽기를 바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는데 결국에는 근데 그 결과가 판사가 회사 측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부당노동 행위로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 문구 쓰지 마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정말 이제 한 두 달 있다가 SPC 내 그 계열사 SPL에서 정말로 노동자가 한 분이 사망을 하셨죠. 그런데 저희가 그 앞에서 SPL 산재 양대 본사 앞에서 SPL 산재 사망자 추모 이제 이렇게 추모제를 하고 있는데
그 추모제 하고 있는 그 옆에 회사가 나와서 자기네 그 건물 벽에다가 뭘 붙이는 거예요. 봤더니 여기는 가처분 소송이 걸려서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라는 그걸 붙이고 있었어요. 그 안에 여기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라는 표현 쓰지 마라. 이제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정말 대단한 회사다 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농성장 바로 옆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투쟁을 하니까 당연히 시끄럽겠죠. 이해합니다. 당연히 창문 열면 막 음악 소리도 들리고 막 집회도 밤에 집회하는 날도 있고 하니까 시끄러운데, 시끄럽다 보니까 이제 현수막을 걸었어요. 화성노조 때문에 뭐 자기들 못 살겠다. 자기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라. 그리고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그걸 저희 뭐 피해 보상해라. 뭐 이런 현수막을 걸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거기서 살고 계신 어떤 분이 저희 찾아와서 뭐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 다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농성장 방향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소리 그렇게 시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 하시면서, 근데 회사에서 전 세대에 10,000원짜리 상품권이랑 롤케이크를 돌렸다. 그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정말 이 새끼들 그런 데는 돈을 진짜 팍팍 쓰는구나 이랬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갑자기 현상이 바뀐 거예요. SPC 때문에 못 살겠다. SPC 보고 자기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뭐 이런 현수막이 갑자기 저희에서 SPC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정신 차렸구나. 어디다가 말을 해야 이게 해결될지를 방향을 제대로 잡으셨구나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한 1, 2주 있다가 또 다시 옛날 현수막 화성노조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또 다시 아파트 주민이 저희한테 오셔서 또 상품권과 롤케이크를 돌렸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저희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회사에다가 여러 가지 보상을 요구하려고 현수막을 붙였구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그 전 세대는 10,000원이랑 상품권을 돌렸겠지만 아마 입주민 대표단한테는 뭐가 더 가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럼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합 세운 지 15년 됐고요. 14년 동안 13개 대학에 지금 집단 교섭을 하고 있는데 14년 동안은 정말 그 13개 대학 중에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기를 1위 아니면 2위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 이 상황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올해 저희 요구하는 시급 사례원 인상, 그 다음에 샤워실 설치. 왜냐하면 미화분들이고 뭐 경비 용역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땀 흘리는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샤워실 설치가 기본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전 전서부터 학교가 자연 감소. 왜냐하면 정년 퇴직하시는 인원이 생길 때마다 채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인력 넣으셔야 된다. 그런 거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슈로 내놓고 지금 교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총장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총장님을 이렇게 오래 만나뵙지 않았으면은 진짜 계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으로 남았을 텐데, 총장님이 보통 저희들을 안 만나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피켓팅부터 시작한 게 올 3월 한 22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8개월 차 저희가 피켓팅서부터 집회 지금 철야 농성 그리고 전면 파업 이래가지고 지금 농성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을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총장님들이 보통 이렇게 직접 대화를 안 하세요. 근데 저희가 3월 달부터 피켓팅을 시작을 했는데 5월 중순쯤 돼가지고 총장실 들어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부의 부지부장 일을 하고 있고 우리 부회장님이 오늘 따로 계시는데, 그분이 오셨으면 대화가 좀 더 얘기가 좀 풍성했을 텐데 병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신 오게 됐어요. 근데 저희 둘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갔더니 저는 뭐 좋은 소식 주시려나, 그리고 갔더니 한다는 얘기가 자기 임기 동안에 임금 동결이다 얘기하시면서 너무 퇴근을 일찍 하래요. 그 대신에 임금 동결, 퇴근 일찍 하시오. 이렇게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아니고
지금은 3월 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합의에 이르게 대화가 좀 더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이 시점에 하시는 건 옳지 않다 하면서 저희가 거부를 했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총장님하고 어떻게 보면 싸움이에요.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 얘기 외에는 지금 불통. 지금 8개월 동안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고 오늘도 뭐 저희가 집회 해봤자 전부 총장님 욕하는 거야. 그거밖에 더 뭐 말도 못하게 하죠. 그런데 이분이 그 공약을 하시기를 내가 20억 저는 오늘 그 전에 총장님 뵙기로는 200억이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늘 점심때 사실 좀 만났었거든요. 전에 총장 하시던 강수경 총장님이라고 제가 한 오늘 30분 정도 뵀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언을 구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공약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 뭐 인건비로 이리저리 뽑아가지고 메꾸시려고 하는 건지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불통 짓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만난 게 참 유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총장님 만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처장실을 처장실을 뭐 분주하게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앵무새예요. 총장님 얘기하시는 거 외에는 어떤 것도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참 좋은 분들인데 그 전에 제가 처장님들을 만나 뵀을 때는 굉장히 일을 주도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잘 매듭을 잘 지어 주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안 돼. 앵무새, 총장님 얘기하는 거 전달하는 거 외에는 참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 만난 게 올해 진짜 최악이다. 이런 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용역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 역시도 지금 그러고 다니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덕 보려고. 저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고 다니셔서 참 이 세 분은 진짜 최악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로비에서 막 총무차 앞에서 이제 계속 집회를 했었는데 어느 교수님 나가시면서 미술 사학과 교수님인데 조용히 좀 해라 이제. 그만 좀 해라. 여자분이신데 오히려 막 이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사실 굉장히 제가 나름대로 좋아하셨던 교수님인데 또 그 상황에서는 저희 편을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굉장히 좀 서운하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싸움을 하다 보니 좀 가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개개인 통해서 이렇게 갖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 참 유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 학교 전체가 뭐 덕성여대 학생들 공간인지 저희의 공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풀랑이 진짜 아주 빼곡해요. 네, 100개가 120개가 넘는 풀랑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게시판에 또 말도 못해요. 저희가 글 쓰면 학생들이 또 반박을 올리고 저희를 좋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학생들이 이제 나쁘게 막 폄하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만저만해라. 아주 듣기 싫다. 그리고 우리 학습권도 보호해라. 이러면서 말도 못하게 그만큼 주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저희가 여기 공제하고 185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건 결코 많은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돈 주는 것도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참 유감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한 5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해주신 여기 여성 노동자분들께서 정말 선배님 같은 그런 또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들었는데요. 사실은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접해서 알았던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저희는 사실 사업장이 100% 여성 사업장이고 그런데도 사실은 별로 알려지지 않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저도 좀 마음이 안 좋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원에 사업장을 갖고 있었고요. 2019년도 3월 27일 이제 원청인 삼성전자 서비스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웃소싱 업체인 유베이스라는 회사에서 저희 원청과 이제 그 일이 끊기면서 뭐 부천이 출퇴근을 하게 되면 왕복 한 3-4시간 걸리는 거리거든요. 근데 그 3-4시간 걸리는 그 출퇴근을 하던가 아니면 퇴사를 하던가 그런 그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서 그런 통보를 하루아침에 받다 보니까 너무 그동안 10년, 20년 일해왔던 사람인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제 그 금속노조 경기 지부의 그 소속인데 거기에 찾아가서 이제 급하게 또 두드려서 또 도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2019년도 3월 27일에 그때 그 지회를 설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설립이 되어서 우리가 그동안 갖지 못했던 그런 권리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알게 되었고 노동권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스스로 이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한 3년을 근무를 잘 했어요. 저희도 이제 성실하게 뭐 이제 그 단체 협약도 이제 맺고 이렇게 그 사측과 서로 했는데 또 사회적인 그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래서 이번에 2021년 11월 29일 그 원청인 삼성전자 서비스에서는 저희와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그 일을 줄 수 없다라고 이제 돼서 계약을 하지 못해서 저희한테 또 다시 그 3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고는 싶었지만 저희가 이제 노조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저희한테 이제 하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협의가 제대로 좀 되지가 않은 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그 올해 2022년 4월부터 부천, 송내, 또 용산, 남영, 을지로 그 아웃소싱 업체인 저희 유베이스 그 회사의 컨택 센터를 찾아다니면서 그 선전전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뭐 어쨌든 회사에 그 뭐 부당 전배에 응하지 않아서 부당 해고를 받게 돼가지고 이런 선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를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 5명을 저희 그 12명 지금 그 해고 노동자와 또 10명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노동자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문을 좀 해봐가지고 대표적으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던 게요. 좀 사실 이제 저희하고 아주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직접적으로 많이 접하게 된 그 사람은 이제 그 가장 뭐 단편적으로 정말 어떤 조합원이 말을 했는데 뱀의 혓바닥을 가진 자로 교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투쟁하기 전에 그 회사 사측과 노조와 또 그 조합원들 간의 그 협의를 할 때 앞에서는 막 그 저희들 뭐 40대 50대 주부들의 그 어떤 약점 같은 거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좋게 얘기를 하면서 뭐 저희 지회 그 간부들하고 협의할 때는 아주 180도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선은 뭐 시국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또 대통령이 되어서 흡수를 하게 되어서 또 그런 점이 있었고 또 우리 회사 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또 바뀌었어요. 송기용 대표이사로 바뀌면서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법이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우리와는 좀 반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런 아마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선전전을 하게 되면 회사 앞에서
하게 되면 이제 상가에 있는 뭐 커피점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상가 그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이제 시끄러운 게 사실은 뭐 11시 반부터 1시까지 1시간 반 선전전을 하는데 크게 장사에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욕을 저희가 다 얻어먹게 되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런 분들이 정말 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저렇게 또 생각을 하시게 될까? 뭐 그런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선전전을 하다 보면은 홍보 전단지를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애교스럽게 꼬물이라든지 간식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그 홍보물을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드리는데 딱 그 꼬물이만 딱 껴서 진짜 너무 애교스럽게 딱 껴서 이렇게 챙기시는 분들 또 간혹 있으시고요. 애교적으로 그러신 분도 있고. 그게 애교예요? 저랑 때릴 것 같은데. 홍보물을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거부도 사실은 뭔가 관심을 갖고 거부를 하시는 분이 있고 정말 무관심하게 무표정하게 나하고는 이거하고는 이제 딱 봐도 그 회사 직원인데 우리 동료였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딱 하면서 거부를 할 때 저런 사람을 저런 거를 저런 상황을 이해를 해야지 내가 덜 상처를 받지 뭐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좀 빡치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5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고맙습니다.